충정시력 29권 충정 12년 8월 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도승지 이행에게 전교하기를 아침 경연에서 집이가 아랫바 사대부가 기세를 사당에서 지내지 않고 지방을 쓰니 온편치 못하다는 일과 예조 참판이 아랫바 해례연에 음악을 쓸 것인지 또 객사가 연양에 참여할 것인지를 의정부의 낭청을 불러서 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부가 의논드리기를 백관의 회의연과 명부의 회의연이 혼례에 관계되더라도 지금 연양, 조회, 조참에 다 음악을 통용하니 거기에도 음악을 쓰는 것이 무방합니다. 다만 명부의 회의연은 폐지할 수 없으나 백관의 회의연으로 말하면 지금 서도에 흉년이 들고 또 일이 많으므로 대례일지라도 정지해야 할 때이니 정지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연양을 베풀더라도 객사는 입참시키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명부의 회의연은 하도록 하고 백관의 회의연은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최숙생 대사관 문건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묘현의 이해를 거행하면 세상의 풍교에 있어 아름다운 일이거니와 또 시의에도 어려울 것이 없으니 곧 단연코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의덕하고 또 연방 때의 대신이 어떻게 아뢰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윤화하시는 명이 없습니다. 대저 아름다운 일이라도 폐지한 지 오래되면 구습에 젖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대신이 어렵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 친형을 행하고 또 조현을 행하였으니 알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례가 없더라도 의리로서 일으켜야 할 일인데 더구나 고례에 있으니 거행하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을 홍문관이 아뢰어서 대신에게 두세 번 토록 의논하였거니와 연방 때 대신의 의논을 대간이 어찌 듣지 않았겠는가? 의논이 이미 정해졌다 하며 최숙생 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7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객사 태움 화상이 잔을 올릴 때 어탑에 올라야 할 것인지 예조에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대신과 예조가 의논드리기를 전일 궁중이 왔을 때에는 화친을 허가한 처음이므로 진압으로 대우하기 어렵게 여겼으나 이제 화친을 허가하였으니 제신이 잔을 올리는 예와 같이 어탑에 올라서 잔을 올리는 것이 무방하며 피알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좌찬성 김전이 의논드리기를 처음에 궁중이 와서는 어탑 아래에서 잔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탑에 오른다면 본국에 대해 말하면 또한 반드시 전후가 다르다고 할 것이며 왜 이를 접대하는 데 있어서는 권위를 따라야 할 것이니 제신과 객사가 다 탑 아래에서 잔을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에 이미 아래에서 잔을 올렸는데 이번엔 탑에 올라서 잔을 올리면 본국에 말하면 반드시 전후가 다른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니 전례와 같이 탑 아래에서 잔을 올려야 할 것이며 재상이 잔을 올리는 것도 탑 아래에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7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성균생원, 권전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다.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도하게 전해진 것은 요 순으로부터 시작하여 공자의 문화에서 융성하였는데 맹자 이후로는 정막기 1천여년 동안 계승하는 자가 없었고 이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겨우 얻는 일이 있더라도 만분의 1에 불과하여 거의 다 흠이 없지 못하고 참으로 도통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실로 송나라의 유자 주염계가 비로소 그 꼬투리를 열었고 천명한 이는 이정이 있었으며 집성한 이로는 주자가 있었으니 진실한 유자가 융성이 일어난 것이 이와 같은 때가 없어 오도의 형운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군자가 비운을 당하여 도는 사제 사이에서 밝혀졌으나 몸은 당시에 곤고하여 분분한 비방이 무소인에게서 일어났었는데
그 표현하고 존숭하여 선성에게 종사한 것은 특히 이종에게서 나왔으니 신등이 일찍이 송사를 읽을 때마다 진실한 유자가 관락에게서 성하게 낳고 포양하는 법이 순우 때에 다시 시작된 것을 감탄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도의 대행입니다. 신등이 우리나라를 생각하건대 단군 때로 말하면 먼 옛날이라 징험할 수 없으며 기자가 나라를 세우고서 겨우 8조를 시행하였을 뿐이었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 고려 말에 유종 정몽주가 태어나 성리를 연구하여 학문이 깊고 넓어서 오지를 혼자 알되 선유와 절로 맞았으며 중효의 대절이 당대를 용동하였으며 부모의 상을 잇고 사당을 세우는 것을 한결같이 가례대로 하였으며 문물의장이 다 그가 다시 정한 것이었으며 학교를 세워서 유학을 크게 일으켜 사도를 밝혀서 후학에게 열어준 것은 우리나라에 이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니 학문을 주자 정자에 비하면 참으로 차이가 있겠으나 공로를 주자 정자에 비하면 거의 같습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조정과 민간의 명인 길사로 일컬을 만한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도를 자기의 물을 삼아 언연히 멀리 몽주의 계통을 잇고 깊이 염락의 연원을 찾는 자는 김굉필이 그 사람입니다. 김굉필의 사람됨은 기국이 단정하고 선행이 닦이고 깨끗하며 성악의 뜻을 도타이 하고 실천에 힘써서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공경스럽고 높이 앉으면 엄연하고 가까이 가면 온연하며 사람을 간절하게 가르쳐서 애현히 지극한 정성을 보이며 배우러 가는 자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소학대학을 가르쳐서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고 절목의 질서가 있으며 정치가 문란한 세상을 만나서 환난을 당하였으나 태연히 처신하여 도닦고 공경스러운 공부를 처음과 같이 하여 늦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밤낮으로 계속하였습니다. 그에게 배운 자는 사도의 본질을 얻어듣고 그를 만난 자는 이 사람의 풍의를 앙모하였으며 금세의 학자가 그를 태산 북두처럼 생각하여 덕행을 귀하게 여기고 문예를 천하게 여기며 경수를 존중하고 이단을 억제할 줄을 알았으니 전하께서 호를 밝히고 취사를 살펴서 강기를 정돈하고 풍화를 선양하고자 하시는 것이 실로 김광필의 힘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혜택을 입은 자는 온 세상이 다 같은데도 이 두 사람의 공로를 아는 자는 온 세상에 거의 없으니 지금이 전하께서 순우의 옛내를 다시 일으키셔야 할 때이며 전하께서 공경으로 오진이를 높이고 정성으로 학문을 숭상하여 운이 융성하고 도가 밝아질 바로 그때인데 도리어 이 두 선비는 아직도 설총, 최치연, 안유의 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성조에서 법을 훼손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풍속을 순화하고 사습을 개신하는 것이 이 한 일에 달려 있는데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등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춘추가 부성하고 치평을 꾀하는 데 성의를 기울이시어 바야흐로 유신의 교화가 일어나는데 도리어 이종이 한 가지 일에 미칠 수 없겠습니까? 아깝게도 이종은 염락, 주, 장을 높이고 왕안석을 내쳤으니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줄 아는 인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권간을 갈마들여 써서 진덕수, 위, 용옹과 같은 어진이가 있으되 스승으로 삼지 못하였으니 이는 어진이를 보되 어진 줄 모르고 어질지 않은 자를 보되 어질지 않은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니 어찌 전하께 아뢰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작은 틈이라도 들어오는 광명을 넓히고 강건으로 결단하여 옥음을 발하여 특별히 연호를 내리시어 정몽주, 김경필을 문묘에 종사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만세토록 이어갈 도학의 중함을 밝혀서 이 백성이 어뜸으로 삼아 따를 바가 있는 줄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 사도가 다행하고 사림이 다행할 것입니다. 소는 권전이 지었다. 사신은 논한다. 당시의 학자가 흔히 조광조의 무리를 사모하여 이 학을 승상하고 사장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학문하는 어린 사람 중에도 그의 이름을 사모하여 그를 잃지 않고 마치 참선하듯이 종일 단좌하는 자가 있으므로 사장들이 다 민망하게 여겼으나 감히 그 패단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권전이 조광조의 무리와 교유하고 방궁에서 수업한 때가 있어 조금 이 학의 문호를 알고 힘써 고론을 숭상하였으므로 동배 중에서 명망이 가장 중하인데 그 용모가 못났고 마음이 좁고 행동이 괴이하여 사람들이 흔히 그가 간사한 줄로 의심하였으나 감히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였었다. 홍문관이 김갱필 등을 문외에 종사할 것을 청하니 권준이 그 말에 따라 앞장서 주장하여 상소해서 청한 것이다. 소가 들어가니 전교하기를 너희 소의 뜻을 보건대 정몽주 김갱필을 문묘에 종사하여 우리나라의 만세토록 이어갈 도학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니 너희 뜻이 가상하다. 너희 소를 조정해 의논하라 하였다. 당초에 생원, 안척염, 안정 등이 관중에 들어가서 맨 먼저 정몽주 김갱필을 종사할 것을 주장하여 그날로 의논을 정하려 하였으나 유생들이 정몽주는 부끄러울 것이 없겠으나 김갱필은 두드러진 일이 없으나 문득 논의할 수 없으니 차차 듣고 보아서 의논해야 하겠다 하여 다들 불쾌한 기색을 품음으로 안정 등이 감히 강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크게 성을 내고 공손하지 않은 말을 하였었다. 그 뜻은 김경필을 종사하게 하고 그것을 빙자하여 당을 세우자는 데 있었는데 처음부터 정몽주를 위하여 계책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나도 의논이 정해지지 않고 관중의 유생들이 서로 말하기를 종사 여부는 조정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의논이 수년하지는 못하나 상소하는 것이야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으므로 이때 이르러 상소하였는데 이것은 내게 안정 등이 홍문관의 한두 시종의 풍촉을 듣고서 한 것이다. 진도시를 29권 중종 12년 8월 8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학 연의를 강론하였다. 상이 입문하여 아뢰기를 여기에 예전에 잘 다스렸던 일을 본떠 그 도와 같이 행하면 흥하지 않는 법이었고 예전에 어지러웠던 일을 본떠 그 일과 같이 행하면 망하지 않는 법이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훌륭하다. 참으로 정치를 하는 자의 귀감이 된다 하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역대 임금들이 칠한 흥망의 분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마음을 잘 못 쓰므로 처음에 조금 빗나가면 끝에는 천리나 벌어지는 잘못이 되어 마침내 전철을 되풀이하게 되건만 그것을 모르니 이는 마음의 깃털이 지극하여 희미하여 끝내 경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시간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아랜바가 지당합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 본뜨는 것을 삼가는 이는 이미 명철한 것을 더욱 밝혀 나아가는 임금이다 하였으니 비록 요순의 정치를 하고자 하더라도 오호 시비에 관한 일에 대하여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아마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으로서는 오호 시비 의리의 분계를 깊이 규명하여 마치 흑백을 가리듯이 해야 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여기에 이제 임금께서 훌륭한 통솔을 이으셨으니 이를 살피소서 했는데 이것은 태갑으로 하여금 상탕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뒤를 이은 임금이 조종을 본받으려면 노력하기가 매우 쉽고 혹 들은 것이 있거나 본 것이 있는 것이 내 몸에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옛 임금의 일도 본받을 만한데 한며 근래에 있던 조종의 법이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이에 경장한 도가 있었으니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3대 이후로는 성탄과 같은 임금을 얻을 수 없거니와 성탄 같은 성인이 못되면 그 규모와 설씨가 어찌 그 요령을 주에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뒤를 이은 자손 중에 유위한 임금이 있으면 조정이 아직 정하지 못한 제도에 얽매여서 행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조정이 아직 거행하지 못한 일을 능히 행한다면 전 임금들을 더욱더 빛내게 될 것이요. 한갓 조정의 제도를 지켜서 전 임금들의 일을 확충하지 못한다면 이는 집을 짓고서 꾸미지 않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유위한 임금이라도 고원한 것만을 힘써서 선왕의 법을 별난한다면 도리어 준수하는 것만도 못할 것이나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서 치구가
이미 경장되었다면 한갓 조정의 법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경쟁하는 일은 성왕, 강왕이나 주공, 소공이 아니면 어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금세의 대신들이 주공, 소공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자질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어찌 주공, 소공의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랫사람의 책망에 있어서는 주공, 소공에 미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윗사람의 기망에 있어서도 주공, 소공 같은 사람이 없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대학생들의 상수를 보니 정몽조 김경필을 문묘의 종사에 하자는 것이었다. 종사할 만한 사람이 문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종사하지 못할 사람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도학이 밟지 못함으로 전에도 말하는 자가 있었고 이제 태학의 소도 이러하니 의논할 것이 하는 것이 옳겠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자제에도 김광필에게 수업한 자가 있거니와 그 사람됨이 취향이 지극히 바르고 실천이 독실하니 보상하는 일을 망설여서는 안 되겠으나 문묘에 종사하는 일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김광필처럼 취향이 지극히 바르고 행실에 도가 있는 사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선유에 비하면 성경을 드러난 일이 없으니 문묘에 배양하는 것은 널리 의논해서 해야 합니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송나라의 명류가 이미 선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극진하고 남김없이 드러냈으니 크게 의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지라도 성경을 떨쳐내는 일은 워낙 할 수 없습니다. 한때의 사림이 왕의 보좌가 될 만한 재주라고 일컬었으니 그 사람을 알만합니다. 하고 검토관 기준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도학이 밟지 못하여 인심이 허렸었는데 고려 말에 오직 정몽주가 빼어나게 태어나서 이학의 종이 되어 그 연원을 조금 열어놓았고 아주 있었으는 사습이 비루하여 나아갈 바를 몰랐었는데 김경필이 젊어서 김종직에게서 수업하여 문호를 조금 알고 스스로 속류에 끼친 실마리를 얻어서 규모를 극진히 하고 그 동정과 시위가 바로 정작 주자와 같았으니 성경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으나 평소에 정도를 닦은 공은 지극히 크며 그 뒤로 사람이 이 사람을 사모하여 착한 마음을 일으켜 다투어 본 뜻이니 행여 크게 유의한 선비가 그 사이에 나와 이 사람이 바른 것을 닦은 도를 본받는다면 사문을 도운 공이 참으로 작지 않을 것이며 성경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후학에게 훌륭한 혜택을 입힌 공이 지극할 것입니다. 그러니 묘정에 종사하는 일은 단연코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하고 헌납 민수원은 아뢰기를 균경필은 지인이니 그 학술이 순종하고 동정하나 하나가 경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래 인심이 퇴폐하여 학문의 뜻을 두지 않는데 혹 이학의 뜻을 두어 사도를 밝히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것은 다 김경필의 힘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김경필이 마땅한 때를 만나지 못하여 이니 도덕의 뜻을 품고서 제 몸을 바루었을 따름이고 한때 수업한 사람은 다만 향방을 알 뿐이고 깊은 뜻을 몰랐으니 누가 김경필과 성리를 항론하였겠습니까마는 취향이 바르고 동정이 옛사람과 절로 맞았습니다. 상께서 짐작하여 묘정에 종사하시면 아랫사람이 다 지기를 격앙하여 그 취향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이 아래기란 소학은 인륜에 날마다 쓰이는 일이 구비되어 교도하고 권전하는 방법으로는 이 책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근래 습속이 투박하여 전혀 이것을 읽지 않고 이따금 이것을 배우는 자가 있더라도 부영이 다들 화근이 된다고 생각하여 말리니 소학이 훌륭한 책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반드시 말리려는 까닭은 세상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재상들이 한번 패주를 겪은 뒤로는 다 고식하는 마음 품어 자제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습속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 기상이 날로 허쳐져서 다시는 떨치지 않았으나 그년 이후로 사습이 조금 흥기하여 가는데 만약에 사표가 될 사람이 그 사이에서 나와 교도하는 방도를 극진히 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여기에 한나라 이래로 선료 중에 경을 아는 자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상께서 성경의 방법에는 이미 화나시겠으나 선유가 경이라는 것은 순일만을 지켜서 잡념이 없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고 또 정제하고 엄연히 하여 손의 움직임이 공순하고 발의 움직임이 무거우며 늘 경을 지녀 조금도 방종함이 없어야 한다 했는데 상께서 군신을 내하실 때는 자연히 정제하고 엄숙하시되 깊은 궁 안에서 한가에 계실 때면 이미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실 것입니다. 잠시도 회의하지 않고 울현이 단조하여 기대어 앉지 않으면 간사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 언어와 동정이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올 것입니다. 전일 경련에서 진강할 때 글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듯 하셨는데 아마도 깊은 궁 안에 계실 때 마음의 경을 미진하게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옛말에 공을 돈독히 해야 천하가 다스려진다 하였거니와 공을 돈독히 하고서야 사물마다 다 바르게 됩니다. 대저 글을 읽는 법이란 한갓 문자에 관한 것만을 일삼아서는 안 되고 잠심하여 체득해서 하늘에 답해야 합니다. 속된 선비가 한갓 외고 듣는 학문만 하고 잠시만에 체득하지 못하므로 등재한 뒤에 막연하여 의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서 본디 무식한 자와 다를 것이 없다면 글은 저대로 그리고 나는 저대로 나일 것입니다. 이은 주공 소공이 임금에게 아뢰어 경계할 때 다스리는 도리로 말하지 않고 학술만 말한 것은 참으로 먼저 학술을 바르고 써야 정치의 명령을 내는 권한이 바르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그 학술을 바르지 않는다면 정치를 잘 하고자 하더라도 다 구차할 뿐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정려찬 김경필의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고 성상문 박백년도 아울러 언론하게 하셨으니 이는 크게 공변되고 지극히 빠른 뜻입니다. 주계부정 시몬이 나이 겨우 20세에 성종께서 사홍의 간술에 빠지신 것을 알았습니다. 시몬이 임사원과 한 집에 살아 임사홍은 보성군의 사위이고 시몬은 보성군의 손자이니 임사홍은 시몬에게 고모부가 됩니다. 간술은 다 알므로 개연히 통분하였습니다. 성종께서 편찮으실 때 면대를 간청하였는데 전교하시기를 종사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반드시 서둘러 면대할 것 없다 하시며 또 아뢰기를 이는 종사에 크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니 성종께서 곧 면대를 윤호하시며 임사홍의 간사한 정상을 극진히 아뢰고는 뒷날 국가를 패망시킬 사람이니 조정에 구차히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즉시 물리쳐 버리지 않는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므로 가까운 족속인 것을 헤아리지 않고서 이렇게 아뢰었으나 그 뒤에 성종께서 임사홍을 멀리 물리치지 못하고 임사홍의 집과 혼인을 맺기까지 하시어 임사홍의 아들 임광재, 임숭재는 성종의 부모였다. 임사홍의 아들 임광재는 예종의 부모가 되었고 임숭재는 성종의 부모가 되었었다. 기미가 끊어지지 않아 마침내 국가를 패망시키게 되어 참혹한 화가 형연할 수 없었으니 천명관심이 붙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20세 때 식견이 고명하여 온 나라 사람이 그 간수를 몰랐으나 홀로 능히 알고 한갓 자기의 사사로운 친분을 고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임금 앞에서 넘연히 충언하였으니 그 사람의 저리를 단연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성군이 임사홍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몬의 아비를 시켜 시몬의 불효한 정상을 정소하게 하였으나 성종께서는 그것만을 죄주시고 충성과 학술이 지극히 높은 것을 아름답게 여기셔 대사승으로 등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전에 찬집청이 충신도를 올리고자 형상을 그리고 글을 짓기까지 하였는데 한 난관 김안노를 가리킨다. 김안노는 최수의 사위이다. 난관이 저지하였습니다. 시몬은 채수의 족질이 되나 채수는 경박한 사람이니 저 뜻이 커서 잔일을 돌보지 않은 이가 어찌 채수를 허위하여 사귀었겠습니까? 채수가 이 때문에 혐의하여 말을 만들어서 시몬은 어머니에게 아침 저녁 문안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신 효자가 되겠는가 하였으나 지금 입시한 재상으로 누가 그 사람의 대인군자인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난관의 말 때문에 그 중의의 이름을 폐기하여 전하는 것이 없게 한다면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시몬의 일은 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실록을 수천할 때 신이 시몬의 일을 맡아서 편수하였습니다. 주계에게 임사홍은 삼촌뻘이 되는데도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면대를 2번 청하고 임사홍의 간수를 숨김없이 한껏 아뢰었으니 성령께서 임사홍의 간수를 환히 아신 것은 주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엄명한 것에는 징험이 있으나 몸은 주륙을 당하였으니 말하면 민망합니다 하고 대사한 최숙생이 아뢰기를 시몬의 저리는 지극히 큽니다. 국가가 강상을 부식하고 전리를 승상하자면 이와 같이 견식이 명달하고 나라를 위해 살을 잊은 사람을 후세에 전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성상문 박팽년은 한때 선왕에게 죄를 얻기는 하였으나 그 충성된 마음은 다만 노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저리가 몽주와 다를 것이 없으니 보증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몬의 일은 무슨 까닭으로 기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보증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 옳겠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그때 이미 노산에게 몸을 바쳤으므로 신하로서의 지조를 그와 같이 잃지 않았으나 만약에 세조에게 바쳤다면 또한 세조의 충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충신 의사는 이미 군신의 분위를 정하고 나면 다시 달리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충의는 만고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며 신등이 당대에 포양하고자 하는 까닭은 신하로서 지조를 권려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 시종이 묘현의 일을 반복하여 논개하였으나 정광필이 불과하다고 상도 그렇게 여겼다. 대간이 또 전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충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최숙생 대사관 문건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성례를 거행하고 나서 묘에 나가는 것은 예문의 차례에 있어 마땅히 행할 바인데 묘에 뵙지 않으면 융성한 아름다움을 끝까지 다하지 못함으로 여한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대신이 다들 불가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다만 종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고 내외 명부가 묘정에 혼잡히 모여들면 예물을 잃게 될 것이라 염려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정께서 하시지 않던 일이기는 하나 거행하면 전늘의 빛을 더할 수 있거니와 조금이라도 방해가 있다면 오히려 그만두어야 하겠으나 이 일은 보탬이 있고 배단이 없으니 단연코 거행해야 합니다. 또 부녀가 혼란할 배단이 있을런지 모르나 명부가 어찌 죄다 묘정에 들어가겠습니까? 간략하게 하면 됩니다. 또 이 예가 한번 정해져서 두세 번 쓰비하면 어찌 예물을 잃는 배단이 있겠습니까? 대신의 뜻은 각각 제 뜻을 아뢰어 무사람의 의논이 하나가 되게 하자는 것이니 다들 거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대신에 어찌 고집하여 그것을 막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육조와 의정부를 모아 연방하니 다들 거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제 다시 의논하더라도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이미 의논한 대로 하도록 하라 하며 무릇 5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충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인전전에 나아가 일본국의 사신 대음 화상을 접견하였다. 충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묘현의 일을 4번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충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정부 육조 장관 대간 홍문관을 명수하여 정몽주 김경필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정광필, 신용계, 김전, 고영산, 이계명, 안당, 조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우리나라 이학의 시조입니다. 서울에 의부학당을 세우고 외방에 향교를 둔 것이 다 그의 규획이며 당시에 상제가 크게 무너졌는데도 가묘를 세우고 3년상을 행하였으니 사문에 대한 그의 공이 큽니다. 또 왕씨의 말기에 죽음으로 절개를 지켜 넘년하였던 이는 오직 이 사람뿐입니다. 문묘에 종사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도 역조에서 빠뜨렸으나 어찌 스스로 위신을 섬겼으므로 큰 흠이 있다여 그리 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굉필은 학행이 독실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추복받았으나 성경을 드러내고 사도를 도운 것이
사공에 나타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무릇 사전에 실린 것을 가벼이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고 최숙생 문근 유관 소세양 이후 허위가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이 학으로는 우리나라의 시조가 되고 절이로는 만세의 스승이 되며 성경을 드러내어 사문의 공이 있거니와 문묘에 종사할 것을 전에는 또 말하는 자가 있는데도 그 일이 아직 시행되지 못한 것은 지금에 이르도록 애석합니다. 김갱필은 철조와 경학이 옛사람과 짝할 만한데 먼 지방에 귀양가 죽어서 지닌 듯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사림이 매우 애석히 여기거니와 이제 포상하는 언전을 거행하면 또한 좋게 사풍을 격려하여 본받을 바가 있게 되겠으나 문묘에 종사하는 것으로 말하면 지극히 중대한 일인데 이미 입언하여 수교한 공효가 없고 성경을 도운 공효도 없으니 문득 종사하는 그것은 아마도 고려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원필 정순붕이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성리를 깊이 탐구하고 실천히 독실을 하며 입언하여 수교에서 한 세상의 종사가 되었으며 그 심성정을 논한 설이 선현의 설과 맞지 않는 것이 없어 우리나라의 이학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김경필은 조행이 수결하고 학문이 순정하며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예도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며 멀리 염락의 계통을 잇고 깊이 성리의 근원을 탐구하여 한때의 사림이 다같이 추복하였고 그 덕에 감화되어 허물이 적게 한 자도 많았는데 불행히 뜻밖의 기화를 입어 미처 글을 지어 입원하지를 못하였을지라도 지금의 학자로 하여금 향방을 알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사도의 공이 있으므로 사라져서 전하는 것이 없게 하여서는 안 되니 선성께 종사해야 합니다. 하고 홍문관이 의논드리기를 정몽주는 어두운 세상에 계속되어 온 뒤에 뛰어나게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이학의 근원을 열었고 또 그 뛰어난 학문과 임금을 보좌하는 재주와 중효의 큰 절개와 제작, 시설한 방책이 사적에 실려 있어 대개 알 수 있거니와 문묘에 종사하는 일은 단연코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김경필은 성품과 도량이 온이하고 재주와 식견이 영민하며 젊어서부터는 큰 뜻을 가지고 힘써 성현을 배워 학문이 정심하고 도덕이 성립하며 절하게 분면하여 일세의 유종이 되었으므로 사문에 대한 공이 크니 벼슬과 시를 높이고 문명에 종삭해 하소서. 정여창은 김경필과 뜻이 상당하고 도가 상당하며 학문과 재덕이 되게 비슷하니 김경필과 상당하게 벼슬과 시를 높이소서 하고 정광필 신용계 김전 고영산 이계면 안당 조계상이 의논드리기를 김경필 정여창은 학술이 순정하여 천리가 독실하여 한때의 학자들이 함께 추복하였는데 폐조에서 김종직의 문도라 하여 주의를 입었으므로 당시에 그 무고함을 민망히 여겨 관례에 따라 증작하고 이미 그 후손을 녹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세상이 드물게 나는 바이므로 관례에 따라 증작하는 것으로는 특이함을 포장하기에 부족하니 더 증작하고 그 아내에게 해마다 관곡을 내리고 다시 자손을 녹용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고 정광필 신용계 김전 고현상 이계맥 안당 조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시몬은 성견지명이 있어 소인이 나라를 그르칠 것을 염려하여 분연히 사친을 돌보지 않고 임사홍이 간사하여 조정을 어지럽힌다는 꼬투리를 힘써 밝히며 성묘께서 빨리 임사홍을 외방으로 귀양 보내셨으나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간사를 환히 알지는 못하였는데 폐조에 이르러 나라를 그르친 것이 모두 시몬이 생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시몬 부자가 집을 잇고 나라를 위하여 모두 임사홍의 손에 빠져 마침내 큰 화를 입으니 국인이 슬퍼하였습니다. 그 충의가 가상하니 더 정작하고 정려하고 그 후손을 녹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최숙생, 문건, 윤언필, 유관, 정순붕, 소세영, 이후 허이가 의논드리기를 시몬은 충언과 원식이 고금을 용동하여 충성은 유향과 같고 곧기는 주운과 같으니 충신도에 넣기에 무슨 망설일 것이 있겠습니까? 그 밖의 포장하는 언저는 회사가 있으니 각자 의논을 세울 것 없습니다. 하고 홍문관이 의논드리기를
시몬은 자질이 뛰어나고 의하여 하며 경사에 박식하며 도학의 바른 길을 알아 오뚝이 서서 솔로 행하여 옛사람의 기풍이 있었으며 임사응이 간수를 꾸미며 종애를 굳게 하던 때에 나라를 그렇지 조짐을 초연히 미리 알고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위로 이루를 깨어 본연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언을 끊어서 귀역의 정상을 극진히 논하여 성묘를 깨닫게 하였고 그 뒤에 임사응이 국가를 패망하게 한 것이 모두 시몬의 말과 같았으나 자신은 마침내 해를 입고 집안이 혹독한 화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성조의 유신의 정치를 만났는데도 어둡게 묻혀 있어 포록되지 못하였으니 충신의 사람은 누구인들 분통하지 않겠습니까? 정작하고 정문하고 충족에 현록하여 충혼을 위로하소서 하고 정광필 등이 또 아뢰기를 사대부의 집들이 기재를 그 사당에서 지내지 않고서 제 집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다만 주사의 집이 매우 공궁하거나 새들어 살거나 완악한 주부가 제사를 삼가지 않으면 유식한 지차 자손이 차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어서 제 집에서 제사하니 이것은 법을 세워 일체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사가 제사 지낼 만한 자라면 그 사당에서 제사 지내야 해야 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다른 일은 차차 보아서 처치해야 하겠다. 기제를 치자 자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법을 세워 금지할 수 없으나 주사의 집에서 제사 지낼만 하며 지내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귀역은 귀신과 단호인데 단호는 물속에서 살면서 모래를 물어다가 물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를 뽑으면 그 사람을 앓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앓게 되는데 그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귀와 역은 모두 겉으로 나타나지 않게 사람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마어마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묘연의 일을 5번 하려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좌의정 김은기가 사직을 3번 하려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정은 김섬이 이제 또 정사하였다. 간직을 오래 비워둘 수는 없으니 갈라. 섬이 정사하는 까닭은 병 때문이라고 하나 실은 병 때문이 아니다. 공론이 자기를 간원으로 합당한 사람이 못 된다고 자못 의논함으로 2~3번 정사에 피하였는데 대개 김섬은 젊어서부터 명망이 있는 자였으나 음음하다고 지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중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시강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묘현의 일을 관중이 지극 극진히 아뢰었으나 연호받지 못하였으므로 요즘 정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연코 거행해야 하는데도 거행하지 않으니 어찌 이처럼 해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검토관 기준이 아뢰기를 상의 뜻이 어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고서 조정 의논이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끝내 물리쳐 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해야 할 일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뿐 아니라 일마다 다 그렇게 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친형은 유순 남군이 거행해야 한다고 의논하였으므로 행하였으나 지금 이 일은 정부 육조가 다 거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는 조정이 다 거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조정의 의논을 배척하고서 독단하여 거행할 수 있겠는가 하며 기준이 아뢰기를 연방 때 조용히 논란한 것이 아닙니다. 구차한 대신이 거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마디 말을 내면 그 아래 어지지 못한 자들이 다 대신의 말을 빙자하여 불가하다고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공론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옛것을 좋아해 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일에 있어서는 구차하게 간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신등이 먼 옛날을 염려하여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지평 이유가 아뢰기를 정몽주를 배양하는 일에 대하여 대신에 새로운 의논을 하였으나 이는 바로 그릇된 의논이니 행하였으는 안 됩니다. 하고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는 신등이 사사로운 의논이 아니라 선유의 의논인데 신등이 마침 듣게 되었으므로 의논이 된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신우의 일은 당시 사람들이 신씨인지 왕씨인지 분간하지 못하였으며 정몽주는 신우에게 벼슬하여 공명부기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니 선유의 말에도 과연 잘못이 있습니다. 공량을 책립한 뒤에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으니 정몽주가 어질다는 것은 대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적인글이 무후를 섬겼으나 마침내 당시를 회복하였거니와 정몽주가 적공과 같은 마음을 가졌었으나 정몽주가 적공과 같은 마음을 가졌었는지 어찌합니까? 500년을 지낸 고려말의 종사가 한 몸에 달려 있었고 그 사람이 죽자 그 종사가 곧 망하였거니와 그 사람을 어찌 경솔히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다. 대간이 전의를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주와 이전 김은기가 사직을 3번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불시 경연에 나아갔다. 시간간 조광조가 아뢰기를 근자에 있었던 윤순에 관한 일은 시종 대간이 부득이 먼 뒷일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상께서 처음에는 유난하는 뜻을 가지심으로 사람들이 다 낙담하였으나 내쳐버리게 되었으는 사람들이 다 쾌하게 여겼습니다. 윤순의 사람됨은 성감이 환히 아시는 바이거니와 그 사람은 망령되이 생각하고 조급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모후를 얻은 것은 조야가 서로 경축하나 이 간산 사람이 모후께 사촌 대부가 되므로 시종이 농가에 기엽고 내치고서야 모후께서 안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 통절하였다 하여 소홀히 여기지 마소서. 그러면 조정이 절로 편안할 것이며 그 사람도 간수를 부리지 못할 것이나 간수를 부릴 수 있게 되면 그 해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1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찬강 김정희 대학 연의를 진강하다가 문왕편에서 아뢰기를 선에 복을 주고 음에 화를 주는 이 치는 다 인사의 선악에 말미암은 것이어서 인한 자가 반드시 죄수를 얻고 반드시 죄녹을 얻는 것은 형세가 절로 그러한 것이요 인사를 극진히 하였는데도 어쩌다가 뜻밖의 화를 당하면 비로소 기수에서 미루어 보아야 하는데 범상한 사람들은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차이가 없음을 모르므로 매우 높고 아득하다고 생각하여 경을 다하지 않습니다. 대저임금은 하늘은 지척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반드시 내 몸 것으로 유통하는 이 인주를 알아서 염려할 즈음이나 그 윽이 홀로 있는 가운데에서도 다 경건해야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념이 조금만 하늘과 어그러지면 드디어 나라를 가질 수 없게 되며 일념이 선해야 끝내 천지를 바른 자리에 있게 하고 만물을 기를 수 있으니 그 기틀이 미묘하다 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바가 지당하다. 하늘과 사람은 같은 이치이고 차이가 없으므로 인사가 아래에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니 음양을 섭리하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워낙 옳지 못하다.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에 차이가 없다면 섭리하는 일을 어찌 모를 수 있겠는가 하며 사경 정응이 아뢰기를 말세에서는 하늘과 사람이 같은 이치인지를 모르고 하늘은 매우 높이 위에 있고 사람은 아득히 아래에 있으니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왕안석의 천변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설입니다. 천지 사이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며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임금이고 보조하는 재상이 또 그 다음인데 만약 염려할 때나 일을 할 즈음에 하늘이 늘 밝게 임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혹 이치에 어그러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득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아서 붕괴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천지에 찰 것이니 길을 어긴 데에 대한 응답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정희 아뢰기를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하니 천지가 천지다운 까닭은
다만 이 만물이 항상 생육하는 이 일뿐이기 때문인데, 만물이 생육하는 이는 고금에 걸쳐서 쉬지 않으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이니 사람의 인이 혹 잠시라도 끊기면 인도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일념의 기미가 다 생리가 있으므로 생리가 혹 끊어지면 천지의 이도 끊어지니 천지가 사람에게 붙여준 것이 어찌 중하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생용하는 이가 잠시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곧 경이고, 본심을 간직하여 정치를 행하고 정일이 쉬지 않게 하는 것이 곧 경입니다. 경이 아니면 본심을 간직하여 인하게 될 수 없으며, 인과 경은 본디 다른 것이 아니므로 인하면 반드시 경하고 경하면 반드시 인하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접할 즈음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늘에 참되게 응답하는 것은 경보다 큰 것이 없고, 경은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혼자 있을 때를 삼가서 즉 조금도 사념이 없고 조금도 간단이 없으면 마침내는 지극히 정성스럽고 쉼이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대저 시를 아는 데에 있어 다만 문자를 잇대어서 겉만만 보고 많은 사람은 사람마다 다 할 수 있으나, 의리가 정리한가에 대한 데는 절로 천만층이 있어 극진한 데 이르지 못하면 시를 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를 아는 자가 있더라도 깊은 뜻을 죄다 말할 수는 없고, 몸소 탐색하고서야 의리가 정미한 것과 공부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그래서 마침내 저절로 손발이 춤추게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감흥이 일어나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또 아르기를 참되게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내가 조금도 잘못이 없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부터 흔히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임금을 계도하였으나, 오활한 듯하여 오활한 처지에 버려두었으므로 정학이 없어진 지 오래니 오활하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은 작은 것이라도 본디 까닭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요즘 각도의 서장을 보면 백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재변이 있겠는가?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잘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니 지극히 미안하다 하며 김정이 아래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엄양의 이가 순하지 않는 까닭의 재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천지 사이에서 인사가 합당하여 천변이 이르지 않고 풍우가 제때에 맞으면 저절로 이런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상하가 마음을 다하여 계획하나 배조 이후로 기강이 무너지고 풍속이 날로 투박하여 백성의 공궁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었으니 상께서 진념하셔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오로지 음양이 차설을 이런 데서 말미암고, 음양이 차설을 잇는 것은 인사의 잘못이 있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며, 음양을 섭리하는 것은 대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나부터 공구수성하고 아래에서도 내 뜻을 체념하여 자신을 계측하여 직분을 다하고서야 절로 재변이 없어질 것이다 하며 정응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옛 사람 중에 한마디 말로 천지를 감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만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정성 때문이니, 감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평소부터 정성이 있었으므로 하늘의 응답이 빨랐던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은 천하가 지극히 큰데 어찌 우리나라 때문에 재변이 있겠는가 하는데, 신은 이 논을 듣고 아주 한심하였습니다. 천하 안의 무릇 임금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천명을 받았으므로 그 하는 일이 하늘과 유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일마다 다 이치가 맞아야 음양이 순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치에 있어서는 인재를 양육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양육에 있어서는 마땅한 방법을 얻으면 나라를 다스리기에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접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의 나라의 학문은 예전과 같지 못하여 윤차 당상이 유생으로 하여금 사장만을 숭상하게 한다 하였다. 대신이 본말을 개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며 김정이 아뢰기를 학교는 선을 맨 먼저 하는 것이요 벼슬아치의 자제가 모이는 곳이니, 그 사람의 취향이 바르고서야 외방에서 그것을 본떠서 모두가 바르게 될 것입니다. 두세 해도 못되어 조정에 나와 국가에 쓰임이 되는 것이니, 어찌 사장을 가지고 과거 공부를 하여 관록을 꾀하는 미천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취향을 바르는 것이 마음의 지금에 있어 먼저 힘쓸 일이니 상께서는 그 취향을 바르고 그 마음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근일 정몽주 김경필의 문묘에 종사하자는 의논이 있는 것은 다만 이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도학이 절로 밝아져서 아랫사람들이 취향이 모두 바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이 의논하기를 직접 위신을 섬겼으니 크게 험이 있다 하였으나 배양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아니라 대현을 매우 더럽혔거니와 장차 아주 사라져서는 전하는 것이 없어질까 염려됩니다. 이 사람의 충이는 큰 지절은 1월과 나란히 밝아서 남이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인데 이런 의논이 그 사람에게도 끼어든다면 나머지 어진이에게 있어서는 어찌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논의는 아주 그러니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이 학과 행실은 일상하여 변하지 않았고 조금도 잘못이 없었으며 그가 베푼 큰일 중에는 이제까지도 쓰는 것이 많거니와 우리 동방에 있어서 500년 이래로 이 사람만이 있을 뿐인데 남의 장점이 성취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되니 상께서 환히 밝혀서 사람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니 정응이 아뢰기를 세종조는 고려말과 매우 가까우므로 그때는 계곡의 공훈으로 정몽주와 어깨를 견줄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문충이라 증시하고 형상을 그려서 포양하기까지 하여 같은 조종 사람들이 태산 북두처럼 오르렀는데 이제 와서 비로소 이 의논이 있습니다. 이는 그 위선의 마음을 저지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무엇을 본드겠습니까? 하고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문명의 종사에 사람들이 취향을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종사는 가비할 수 없는 것이나 고려 이래로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듯한데 이 의논은 신등만의 소견이 아니라 서로 전하에 말하여 온 지 오래입니다. 시동이 논한 바와 같이 후세에서 알도록 하는 것이 역시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묘에 종사하는 것은 지극히 중하나 대신이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종사를 중하게 여기는 것은 옳거니와 대현의 일이니 우세에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참찬간 조방언이 아뢰기를 당시 사적을 상고하면 직접 위신을 섬겼다는 말이 없는데 이 의논은 최보에게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위신을 섬겼다는 말이 전사에 보이는데 방언이 모르고서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웃는 사람도 있었다. 하고 장령 정순붕이 아뢰기를 직접 위신을 섬겼다는 것을 탓한다면 무릇 사람의 행실이 어찌 충신의 이름에 오르겠으며 태종 대왕께 때에 어찌 이의 수말을 모르고서 크게 보장하였겠습니까? 신도 최보의 의논이 그래 썼다고 들었거니와 또 무왕은 성인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고 김정이 아뢰기를 최보도 바른 사람인데 그 소견이 우연히 그러하였거니와 어찌 한 사람의 소견을 옳게 여길만 하다 하여 조정해서 의논하는 것이 이러하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최보뿐 아니라 예전에 존장이 되는 사람들 중에도 말한 사람이 있었으나 큰 절개는 취하고 작은 허물은 버려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몽주는 충저기에 기록된 지 오래거니와 조정조에서 어찌 몰라서 그랬겠는가. 지금은 다만 종사를 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굳이 논할 것 없다 하며 김정희 아뢰기를 대신에 의논은 소인이 군자를 저지하는 일 같습니다. 정몽주를 종사하는 것은 단연코 망설일 것이 없으며 김굉필은 도덕의 공이 언연히 후학에게 있으니 지금 종사하여도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사하는 일은 대신만이 불과하다고 할 뿐 아니라 대간도 어렵게 여기니 종사할 수 없을 듯하다. 하매 사간 윤은필이 아뢰기를 김경필은 학행이 도탑고 지극하며 지조를 지키는 높은 뜻이 있으며 후학을 가르치되 반드시 충신 효제를 먼저 하여 규모가 이미 섰으므로 한때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었고 그의 문화에 들어간 자도 많습니다. 사문에 공이 있고 끼친 혜택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다 종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합니다.
금세 사람이 혹 이하게 마음을 두고 성현의 가르침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다 김괭필의 힘입니다. 하고 정순붕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근세의 선비이므로 의논하는 자가 혹 공이 없다고 의심합니다마는 이루어 놓은 공효가 분명히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뜻을 두는 자가 조금 있는 것은 다 그의 공입니다. 살아있을 때 후진에게 반드시 효제 충신을 권하여 가르쳤으니 모년의 화를 당하지 않았으면 그 성취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장을 폐기할 수 없기는 하나 효제 충신으로 힘을 다해 인도해야 한다. 인재를 만드는 일이 위에 달려 있기는 하나 사표가 가르치는 방도이니 대신도 따라 짐작한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며 김정이 아뢰기를 사람을 시취할 때 강독을 안을 수는 없으나 이것으로 능히 인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룩을 구하는 사람이 다 이 길로 나오므로 한갓 조박이의 나머지를 훔쳐다가 과거를 응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의리의 정통한 사람이라면 과거에 응하는 밑거리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이런 사람은 경서를 강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정응이 아뢰기를 김경필은 지인입니다. 배양하는 일은 뒤에도 할 수 있으나 신등이 서두르는 까닭은 지금 인재를 양성해야 할 때를 당하여 이 사람을 추종하는 자가 적지 않으므로 모름지기 기에 맞춰 문묘에 배양하여 오호를 보이면 취향이 바야흐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김정희 아래기를 경서를 강독하는 일은 구차하게 습속이 되었으므로 학자로서 먼저 과목에 마음을 두면 정미한 깊은 뜻은 함구하지 않으며 심한 자는 무릇 응답하는 말에 있어 파열하고 교식하여 도리어 경전을 이룩의 계제로 삼으니 당초 배강하게 한 듯이 어찌 이런 것이겠습니까? 내려온 패단이 이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고쳐야 합니다. 하고 정응이 아뢰기를 당초에 경서를 강독하는 과목을 둔 뜻은 의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금세의 학자는 한갓 입과 귀로 외고 듣는 학문만을 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학문을 배워 그 문로로 들어가는 자는 거의 없으며 자신을 수양하는 학문이 있더라도 시속에 맞지 않아 나와서 설시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모름지기 상께서 오호를 명정히 하여 고도로 가르쳐서 서로들 숭상하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김정정응도 묘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사간 윤언필이 아뢰기를 하교에 재변은 까닭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불은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대저 재변을 당하여 피전 감선하는 것은 한갓 말절일일 뿐입니다. 지금 백성의 고달픔 폐지와 다름이 없는데 그 비참한 형상을 한번 들으신 일이 있고 그 괴로움을 친히 보셨으니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기에 겨를이 없으셔야 할 터인데 신등이 아침 저녁을 아뢰어 더욱 멀어 가기만 하시니 나머지 신하들이야 품은 뜻이 있더라도 어떻게 감히 상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사치의 풍습은 한심하다고 할 만한데 만약에 묘당에서 한 재상이 거친 대로 만든 옷을 입고 거친 기부로 만든 관을 쓰고 자기부터 바르고서 아래 사람을 거느리면 사람은 마음이 같으니 어찌 감복하여 본뜨지 않겠습니까? 그 근원은 한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상께서 몸소 행하여 이것이면 조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뜰 것이고 백성도 매우 따를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김경필 정여창을 포장하는 것은 워낙 아름다운 일입니다. 신이 덕건대 정성근은 춤과 효가 함께 완전하여 사람들이 매우 우러러 사모하였다 합니다. 그 아내가 돌아갈 곳이 없고 광주에 초가집 하나가 있을 뿐이어서 가난이 매우 심하니 각별히 돌보아서 국가가 권장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폐조 때 죄 없이 죄를 입은 사람의 자손은 일체 녹용하였거니와 정성근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하니 그 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미태를 주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의 아내가 유리하여 있을 곳을 잃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렇다면 특별히 포장해야 하겠다 하였다. 조 방언이 아뢰기를 근래 수재 한재는 팔도가 다 같으나 황해도가 더욱 심하여 공사가 궁핍하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수령은 사냥을 즐기니 죄다 잡게 되면 짐승도 한정이 있는데 어찌 항상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상할 즈음에 농민, 녹설 같은 것을 민간으로 하여금 다른 곳에서 사오게 하는데 만약에 사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면포를 거두어 서울에 와 사니 서울은 어디에서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상에서 물린 물건을 얻어서 도로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조의 제도는 갑자기 고치기 어렵겠으나 짐작해서 해야 합니다. 또 황해도에 상수리가 많이 있는데 구왕에는 아주 요긴하니 9년을 시켜 각각 2, 300석을 저장하되 따로 창고를 만들어서 흉년에 대비하게 하면 어찌 백성에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여러 해 묵으면 썩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로에게 물었더니 다들 잘 익으면 30여 년 뒤에도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일이기는 하나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다. 정순붕이 아뢰기를 경연이라는 것은 황강 궁첩과 함께 있지 않고서 어진 사대부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한 추이나 한두 위에도 경연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그늘 연양 등의 일 때문에 경연을 멈추니 상체가 미령하시다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연양 때 경연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성종조의 후원에서 관사하시고자 경련을 멈추라고 명하시며 간언이 농기 아닌 나의 큰 잘못이다 하교하셨는데 일기를 상고해보면 가보년의 일이 옵니다. 성묘께서 24가 못 되셨을 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대저 경련은 조회받으려고 신하들을 대하는 예가 아니라 어진 사대부와 조용히 강론하여 부족을 보태는 것이니 지기가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감흥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정의가 조화강을 청하였는데 어찌 소견이 없이 그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신하는 임금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임금은 선비를 숭상하고 도를 존중하는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서야 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그럽고 아래에서 보양하는 것이 지극했습니다. 신이 보건대 오늘날의 경연은 예전과 같지 않은 데다가 있고 더군데 중국에서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 짐작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신이 신하로서 불경한 마음을 품고서 아뢰는 것이 아니고 또 굳이 좌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종용히 강론하지 못한다는 뜻을 아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사와 같은 일이라면 과연 경련을 폐지하지 않았으나 연양 같은 일로는 전에는 경련을 폐지하였는데 마음이 미안함으로 혹 불시로 소대하였다. 좌강하는 일은 지극히 좋고 전에도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있었으나 조정조에서 하지 않던 이름으로 분명히 결정하지 않았다 하였다.